학교 가기 싫어. 밥 먹기 싫어. 나는 왜 키가 작아? 최상식이 뭐야? 공부는 왜 해야 돼? 친구랑 싸웠어. 나는 꿈 같은 거 없는데. 가지가지 오만가지 무한 고민에 빠져있는 부모들을 위한 새콤달콤 육아 처방전 괜찮아? 부모 상담소. 전국의 엄빠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생하고 계실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을 위해 오늘 제가 시를 한 구절 준비해봤어요. 교수님.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쳐주세요. 오늘 하루는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외롭고 부단히 육아에 힘쓰면서 오만 가지 감정을 느끼시겠지만 부모는 그 자체로 삶의 주인공이고 누군가에겐 선물 같은 존재라는 것, 저와 교수님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요즘같이 정말 자녀와 함께 이 코로나 시대에 용감하게 헤쳐나가는 것마저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요. 저는 이미 이제 육아가 끝난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잘할 자신도 사실 없어요. 지금 어쩌면 아이들에게 훈훈하게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시니까 본인의 소중함을 자꾸 느끼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고민이 도착했을지 만나러 가보실까요? 아들 둘을 둔 엄마입니다. 전 고민이 많은데요. 큰아이가 중3 때부터 담배를 핍니다. 물어보니 너무 힘들어서 피운다네요. 어느 날은 부부싸움에 동생이 아빠를 말리다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고요. 큰아이는 담배 때문에 저랑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도 있어요. 아이가 담배를 끊는다고 했는데 스트레스 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상담을 받아봤는데 심리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눈물만 흐릅니다. 오늘 사연은 NHN 에듀 IM스쿨 톡톡톡 게시판을 통해 받은 학부모 용용맘님의 사연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사춘기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모의 갈등이 눈에 보이면 아이들은 참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아이의 마음을 치료해줘야 할까요? 결국 이 집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아이가 이제 담배를 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확 무너지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부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쌓여서 아이들은 힘들어 하다가 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불안과 우울함 또 이게 째뿌둥함을 스스로 이길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담배를 핌으로 인하여 사실 해소를 하는 거라고 저는 좀 보여요. 유일한 창구네요. 예, 보통 아이들이 담배를 피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냥 재미있어서 몇 번 따라 하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면은 중독이 안 되는데 좀 더 자주 하게 되면 뇌에 니코틴 수용체에 들어가면 이게 중독을 다 일으켜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친구 따라 했다라기 느낌보다는 자기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자가약처럼 시작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어머님마저 니마저 이럴 수가 있느냐로 막 이제 아이에게 굴면 더 스트레스가 받아서 더 몰래 피겠죠. 엄마가 담배로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필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담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따로 교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런 있을까요? 경우는 이렇게 아이가 담배 피는 모습 보면 저는 얼마나 엄마가 불안초조할지 알아요. 얘가 왜 이 담배를 피게 됐나 하는 것부터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 내가 예를 들면 얘가 정말 힘들어했던 순간이 부부싸움을 아이 앞에서 연속으로 심하게 몇 번 했다 이런 거 다 엄마는 기억하실 거라고요. 언제부터 뭔가 불편한 마음, 불행한 마음을 갖게 됐을까 하는 것부터 먼저 이제 과거를 돌이켜서 현재까지 쭉 보시면서 분석 좀 하셔야 되고요. 굳이 막 야단 안 쳐도 그걸 엄마가 이해해 주면서 이렇게 접근만 하셔도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담배 끊겠다는 의지까지 있는 아이잖아요. 나는 저 정도면 너무 훌륭한 아이예요. 담배라는 것은 시작할 때는 편해하지만 끊어낼 때는 이 중독이라는 그런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뇌의 어떤 요소도 함께 오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의지만 먹는다고 해서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담배 끊으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많은 중간 과정을 거쳐야지 마지막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서
절대로 이걸 쉽게 보시면 안 되십니다. 부모 간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없을 때 하는 게 가장 일단 최선일까요? 어떤 부부 싸움이든 아이들 네. 보면 안 좋습니다. 유아기 때는 부모님이 두 분이서 정말 험하게 싸우시면 네.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그때 당시는 하늘이고 땅입니다. 아, 하늘과 땅이 보이는 서로 모든 거죠. 이렇게 흔들리는 아이고. 상황이라 네. 이게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이 많으면 어린아이일수록 네. 정말 분리불안 장애가 많이 생겨요. 아. 어머니랑 잘 떨어져 있던 아이들 갑자기 유치원 못 가겠다고 울고 아, 초등학교만 넘어가더라도 아이들이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네. 그럼 막연하게 불행해요 아이가. 그러니까 또 언제 터지나 걱정해서 눈치 보는 아이로 바뀌고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싸움 하려면 네. 아이들 다 잔 다음에 음. 집 밖에 나가서 좀 큰 소리 나면 또 금방 들어요. 아이들이 자다 깨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 밖에 공원에 가서 얘기하시면 혹시 네. 화도 좀 줄어들고 또 집 안이 그러네요. 아니니까 마구 소리 못 지르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 잘 때 네. 오늘 10시에 봐, 9시에 봐. 그리고 최소한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안 싸우기 때문에 또 네. 약간 그 싸움을 늦추는 효과도 있잖아요. 참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또 다른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큰아이가 차로 20분 거리의 예전 동네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빨래와 청소를 해주러 가긴 합니다만 아빠와는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저와도 최소한의 대화만 하고 성적은 뚝뚝 떨어져서 걱정이네요. 교수님, 아빠와 아이의 갈등이 막 이렇게 깊게 퍼진 경우에는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보니 우선 아이가 좀 현명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현명? 우선 본인이 못 견딜 것 같으니까 파괴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네. 일단 피했잖아요. 너무 안 맞고 힘들 때는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든 아이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친척집이나 할머니 집에 가 있든지 이런 등등으로 일단 급한 불은 좀 끄셔야 되고 서로 이렇게 파국적인 결과를 하는 그 부딪힘만 좀 줄인 상태에서 네네. 저런 경우는 일단 아빠나 아이나 각각 개별의 상담이 좀 필요해요. 아이는 내가 볼 때 우울증이 의심돼요. 지금 왜냐하면 성적까지 떨어진다는 건 네. 여러분 우울하면 집중력 떨어집니다. 아, 공부 그렇죠. 못해요. 잘하던 애들도 성적 뚝뚝 떨어져요. 그 아이를 떨어뜨리는 아빠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맞아.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언짢으시고 또 걱정도 되실 거예요. 좀 정말 상담을 좀 해서 아버님의 그 끄집어내지 못하는 마음을 좀 끄집어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좀 털어놓으셔야지 아빠도 네. 아이를 좀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일단 개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네. 털어놓고 치유받고 하는 그 과정을 가장 조금 약간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둘이 함께하는 가족 상담 같은 걸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가족 치료의 가장 핵심은 서로 소통하는 방법 바꿔주는 거예요. 말투, 말하는 내용, 아까 시각 조절, 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 아이한테는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를 표현하기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아. 각자의 어려움을 좀 해결한 네. 상황에서 아.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함께 그런 네. 의사소통의 방법 바꾸기 이런 게 들어가면은 정말 이 사춘기 아이들 다 들어옵니다. 갈등 상황이 심한 경우에는 무작정 붙여놓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서로 따로따로 어떤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좀 누그러뜨린 상황에서 같이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걱정스러운 사연도 하나 있는데요. 어머님 말씀을 제가 전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반부터 사춘기가 왔나 봐요. 자기 전엔 괜찮았는데 자고 일어나면 손목에 보이지 않던 상처가 어휴. 보여요. 말도 잘하지 않고 어느 날부터 대화도 미소도 사라졌어요. 사춘기라 치부하기엔 심각한 것 같아서 상담, 약 처방, 아이고. 뇌파 치료 다양하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잘 되지 않아요. 온라인 게임 속 친구들과 대화에만 빠져 있어요. 꿈도 진로 방향도 없어요. 아이의 마음을 모르니 답답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참 이런 경우에 스스로를 해야 하는 아이의 행동을 막고 또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이 사례는 제가 병원에서 흔히 겪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요즘에 되게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네. 너무 응급실을 많이 옵니다. 아이고. 요즘 이게 현실이고 해서 이 어머님이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일단 이 상황을 보면 자해까지 가고 우울한 아이들은 네. 일반 우울증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과연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 이 아이의 급소로 작용해서 그게 계속 건드려지면 안 되니까 철저히 그거부터 건드려지지 않게 예를 들면 어머니를 이제 그릴 때 마귀로 네. 그린 엄마 애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런- 악마처럼. 그렇게 그러면 굉장히 그 엄마는 네. 지금은 잘하시지만 예전에 굉장히 이 둘이
비틀어졌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핵심 키는 누구겠어요? 얘만 치료해서 되겠어요? 어머니도 그래서 얘가 하셔야죠. 힘들어하는 거를 일치 안 하게끔 도와준 게 치료예요. 예를 들면 소유손 질러서 공부시킨 엄마 있어요. 공부하네 이런 엄마들. 근데 아이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조금만 목소리 톤만 올라가도 얘는 엄청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핵심 심리적인 급소라고 저는 불러요. 아이 입장에서는. 네. 그게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거 안 건드려야 되고 그거를 이렇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네. 얘 심리적 급소에 대한 부분 굉장히 찾아서 네. 그거부터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지만이 아이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심리적 급소에 대한 네. 부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보호해 줄 것인가를 만들면서 치료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군요. 사춘기인 두 아들이 험하게 싸워서 걱정인 어머님 사연도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고1, 중1 사춘기 아들들의 엄마입니다. 서로 싸울 때 물건을 부수고 위협하는데 경찰을 부를 뻔한 적도 있어요. 동생이 가출하려는 걸 잡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쩔쩔매는 걸 아는지 날이 갈수록 제어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저는 집에 있으면 아이들 눈치만 보게 되고 일이라도 터지면 우울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숨이 막히고 혼자 우는 날이 많아요. 이렇게 사춘기 아이의 분노가 제어되지 않는 경우에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 네. 사춘기 아이가 아무리 우울해져도 이렇게 폭력성을 동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이 이래가 못된 말까지는 괜찮을 거. 네. 좀 심하면 벽 한 번 치는 거는 가능한데 이렇게 경찰 부를 정도로 막 육탄전을 벌리고 그렇네요. 또 어머님이 너무 위험하네요. 가슴 절절절절 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정도면 누가 먼저 때리는 애가 있으면 평가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할 정도로 전문성이 좀 필요한 그래야지만이 아까 이렇게 네. 경찰을 안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오히려 그냥 데리고 오시고 하면 애들도 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네. 이렇게 너가 그러는 거 이해는 하는 면이 있지만 너무 이렇게 공격적일 때는 네가 정말 이상한 사람 같다 어느 면에서 네가 왜 이성을 잃고 이렇게 폭력까지 나오는지 정말 그건 한번 알아보자 우리 네. 이렇게 나가야지 나쁜 놈 너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본 이게 안 되고 야 여차하면 엄마 아빠 성격 검사 해볼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부족한 수 있으니까 이걸 네. 과학적으로 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아이들이 해볼까? 내가 이렇게 평가받고 하면은 네.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모두가 그런 아이가 기대할 수 있도록 해서 부모님들 태도를 잘하셔서 데리고 오면은 분명히 도움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육아의 신 신희진 교수님께 사춘기 자녀 문제에 대한 부모님들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넘기 어려운 산들이 너무 많지만 그중 특히 높은 산이 사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아픈 시기를 잘 견디고 버티시면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우리 아이들도 혼란을 이겨내고 훌륭한 어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5만 가지 고민에 빠진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을 위한 조언 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올게요. 괜찮아? 부모 상담소. 오늘도 아이들 키우시면서 고민에 빠지셨다고요? 중앙일보 헬로 페어런츠 마파클럽 게시판에 상담 사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